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환자들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항상 치과 치료는 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지만 뭐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들려서 스케일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6개월, 뭐 어떨 땐 3개월, 어떨 땐 1년 이런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해서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제 환자가 여기 봐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환자가 이를 잘 닦고 있나, 이를 잘 닦고 있나. 그러니까는 플락 컨트롤 인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 잘 닦고 플락이 쌓이지 않게 잘 유지를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임플란트 역시 뼈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닦는 게 부족하면은 세균이 증식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뼈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딱 봐서 얘를 잘 닦고 있나, 그걸 꼭 기록을 해야 돼요. 잘 닦지 않으면 얘를 잘 닦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잘 닦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덜하지만 예전에 많이 임플란트 초기에 우리가 이제 얘기됐던 것들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나사가 풀렸다, 그 얘기예요. 나사가 풀렸다. 나사가 풀리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합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적합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부속품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보면 그 임플란트하고 보철문하고 잘 맞았으면은 위에 플랫폼이 깨끗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잇몸 속에서. 그러니까 적합도가 좋은가. 이 적합도가 좋아야 힘을 받는데 무리가 없고 나사가 풀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확인됐으면 다시 나사를 조여주는데, 일반적으로 20Nm/cm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조인다. 이런 식으로 조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을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봐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뼈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내가 시작을 했을 때 환자를 체크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지만, 이 적합도니 이런 거는 뭐 매번 빼볼 필요는 없고 한 번 잘 맞았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사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할 때마다 이거를 구멍을 열어서 풀렸나 안 풀렸나 그렇게 굳이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흔들리지 않나 동요도 같은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주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하는 게, 불편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시면 구강위생 검사를 꼭 해서 잘 이를 닦도록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주변에 뼈가 이상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순서에 관계없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걸 볼게요. 이렇게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보통 그냥 우리가 잇몸 검사 하듯이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구강 위생 상태라든지 엑스레이를 보고 나사가 풀렸나 보고 적합도가 좋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여주고 교합 검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환자 입안을 이렇게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뼈가 어디가 나빠진다. 이 뼈 높이가 이렇게 유지되면 유지가 잘 되는구나 보는 거고, 이렇게 자꾸 뼈가 없어져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는구나. 더 열심히 닦아서 조금 나빠졌다 하더라도 잘 닦아서 그게 유지가 되면 돼요. 계속 나빠진다 싶으면 빨랑 치료를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을 때 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깨끗해야 돼. 깨끗. 뭔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없이 깨끗하게 육안적으로도 우선 확인할 수가 있죠. 뭔가 잇몸 상태도 이렇게 핑크빛 잇몸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면 되는데, 이 끝부분이 조금 뻘겋다든지 그러면 이 닦는 게 부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바스법으로 이를 닦는 걸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위에는 그냥 틀리고 아래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신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벌써 치석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틀니를 만들 때도 이 칫솔이 여기에 잘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치석이 여기가 잘 안 닦이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계속 이렇게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풀러서 보면 이런 데도 이렇게 움푹하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소리 잘 닦이도록 해가지고 청소를 한번 싹 해드리고 이제 다시 넣어드리기도 하고. 여기 조금 나빠졌죠, 그죠? 이런 데가 조금 나빠진 거예요. 더 안 망가지면 돼요. 계속 망가지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고. 이거는 아주 예전에 나왔던 임플란트 종류라 지금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그냥 한 요 정도 내려가서 요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엑스레이를 우리가 찍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요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어졌지만 임플란트하고 보철을 하고 나서 조금 깊어지는 한 1.5mm 정도 내려가고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2004년 2월, 뭐 4월 그런 식으로 쭉 여기서 여기 임플란트하고 보철이 연결된 데서 한 1.5mm 정도 내려가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자꾸 내려가지 않는 거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이렇게 조이고 할 때도 보통 한 20 내지 30 정도로 이렇게 2번 정도 조여준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접근이 어려우니까 이런 기구를 쓰지만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더 나아요. 적합도라는 거는 보철물이 여기 딱 올라갔을 때 이게 이렇게 매끈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살이 자라 들어온 형태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이렇게 떠 있다든지, 이거는 물론 이제 다 충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 이 주변이 이렇게 좀 염증 같은 게 없이 이렇게 좀 잘 아물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이제 혹시 이렇게 빼볼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잘 닦아서 염증 같은 게 없이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다시 조여주는 거. 여기도 교합은요, 여러분, 교합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치아가 다 있잖아요. 이게 교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하자는 거예요. 원래 전치는 띄워 놓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냥 살짝 닦고, 어금니보다는 조금 덜 닦고, 어금니가 골고루 잘 닦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는 닦고 이런 데는 안 닦고 그러면 이체가 빨리 망가지게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뭘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힘을 뺀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리가 오잖아요. 골고루 닿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상악은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확인하고, 좀 그 예전에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자연체보다 살짝 덜 닿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 꽉 물었을 때 물리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씹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냥 자연체하고 같은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주는 그런 걸 해요. 내일 주고도 오늘까지는 기본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